정치비상구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셨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맨날 구독자가 거시기한데 어떤 유튜브를 봐야 하루가 좀 의미가 있을까? 네. 그거 제가 골라드립니다.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구독자는 별로 동접자는 안 되는데 의외로 좀 가성비가 있는 게 바로 여기 경향TV라 이거지. 네. 네. 그렇죠. 내 네. 얘기야. 저희가 지금 아니 왜 다들 같지 않다는 표정으로 쳐다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말 잘못했나? 왜 아니, 그래? 저희가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44만 2천 명이 됐고 사실 최근에 보면은 다들 이제 동시 접속자 수나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저희 토요 특별판이라든가 일부 이렇게 굉장히 흥하게 잘 되는 코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아니 제가 다른 언론사에서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꽤 오래됐어요. 거기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는데 네. 거기서 100만 찍어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주신 게 우리 김종대 의원이라는 말씀을 거기서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네.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다 해주시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 대기실에서도 어.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네. 요즘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음. 뭔가 이 상황이 진전이 맞아. 돼야 네.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진전되는 거에 맞게 네. 막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지금 더디잖아요. 음. 방송하는 사람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후퇴의 지점들이 이제 저희가 만나는 현장에서도 들려오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분이 윤석열 체포영장 2차 집행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집행이 부당하다고 반대한 간부를 해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이 보복 인사가 현실화됐습니다. 그 김성훈이 이제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저기 이 경호처의 서버 삭제를 반대한 네. 간부 회의에서 얘기하면서 차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치받았다고. 기밀 누설죄로 해임을 의결했다네. 그렇죠. 뭔 기밀 누설죄요? 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의 군사시설 위치를 알려줬다네. 야. 이래가지고 아니 체포하러 네. 오면은 네. 이게 어디가 그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위험 시설로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도 해야 되고 네. 사실은 이런 대화가 필요한데 이거 다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이거. 네. 그렇죠. 전부 다. 근데 저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윤건영 의원이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제보받은 얘기를 또 하나 했거든요. 어떤 제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구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네. 그렇죠. 네. 자기 신변에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그 경호처의 승진 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승진 인사를 위해서 인사고가 있잖아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좀 평가 같은 거를 조작을 하려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에 있는 그 직원들이 네.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말이 되냐. 나중에 이게 보면 데이터가 다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록이. 네. 자기가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경호 3부장이 지금 해임 의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 당사자도 반발을 하고 있고 뭐 법적 대응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보니까. 그러겠죠. 네. 네. 근데 지금 거기서 끝나지 않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본인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본인 라인으로 지금 경호처를 꾸리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빨리. 네. 오히려 잘된 측면도 있어요. 승진하고 네. 이렇게 개긴 사람이 누군지를 아예 식별을 다 해주고 정확하게 피하 식별 해준다. 네. 그러니까. 그럼 김성훈이 자기 손으로 근무 평정을 높게 준 사람들은 일단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 이렇게. 근무 평정 조작하고 승진시키고 그러면은 욕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요 놈들입니다. 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거. 맞습니다. 이게 윤건영 의원이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게 3월 초였거든요. 네. 지금 그러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힘의 한계라는 게 있을 텐데 걱정이 좀 되는 건데 아니 그럼 경찰은 도대체 검찰 수사심의위에서도 이거
영장 청구 적정하다. 적정하다라고 네. 판단 내렸는데 왜 다시 기소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청구 안 하는 오늘 겁니까? 오늘 다시 입장이 좀 청구했죠.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체포영장을 다시 구속영장을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어요. 네, 입장이 아니라 청구를 해달라고요. 오늘 네 번째로 한다고까지 이제 한다고 오빠가 했어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네. 그런 말 안 믿습니다. 아니 경찰은 해. 검찰이 문제지. 아니요. 저 지금 아니, 불신이 근데 상당해요. 저도 불신이 합니까? 상당한데 어. 경찰이 걔 뭔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청구를 하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잖아요. 윤석열이 풀려나왔죠. 풀려 나왔어. 예. 잠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려고 하다가 네. 네. 그러니까 그 왜 눈치를 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학대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니까 평소 안 하던 청소도 하고 갑자기 그냥 자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아니, 오늘은 학대 아버지 이론입니까? 어. 요즘 김종대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공동 저자로 그걸 완성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학대하던 아버지가 실종돼가지고 이거 사망 신고까지 하고 재산 물려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근데 본인 방 청소도 다 해놓고 어. 주변 이렇게 싹 치우고 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경호처 그것도 맞아요. 그 보복 인사도 까놓고 보면은 윤석열에 복귀하고 관저 다시 석방된 거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 있을 이 것이니까. 보복 인사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인사로 제자리를 좀 찾은 박정훈 대령 아닙니까? 거의 판박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죠.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다가 네. 결국은 해임되고 나중에 형사처벌도 받는 시나리오. 이분도 그러지 않으려면 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다행히 박정원 대령은 최근에 그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장기간 또 안 했거든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해결된 거예요. 맞아요. 네 일상 복귀가 된 건데. 일상 네. 복귀는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무죄 판결 뒤에도 원상 회복을 안 해주는 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랬거든. 네. 그런데 국방부의 김선호 차관은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할 일은 해. 난 중립을 그거 지키는구나. 보면서 네. 그렇죠. 완전히 뭐 법이나 헌법을 까놓고 무시하진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칭찬도 해주고 그래요. 하물며 군도 그래. 근데 지금 이 정권에는 군도 떠났고 다 떠났는데 이제 사법 카르텔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찰 나부랭이하고 경호처가 기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조금 뭐 폭로 비슷하게 한 게 있는데 윤석열 부재 중에 김건희가 누구 만나고 다녔다거나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법 카르텔. 우리가 이름만 얘기해도 알만한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을 만나고 다녔어. 더 이상 묻지 마. 혹시 12월 궁금한 눈치로. 혹시 12월 4일에 그 안가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꾸 더 궁금하게 만들어.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지난달에 4번째 고발을 당했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조사나 좀 바꾸서 내가 네. 까겠다 이거야 내가. 그런데 하여간 이 사법 카르텔은 오히려 더 강화됐단 말입니다. 그냥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다른 분야는 사실은 거의 무정부 상태 내지는 정상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이 없으니까 정책은 더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네. 오로지 이 사법 영역만 문제인 거예요. 거의 다가. 근데 저는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이 일단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다시 신청을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중으로 할 가능성도. 오늘 중으로 한다고 했어요. 예. 예. 근데 검찰이 또 어떻게 할지. 저는 4번째 이거 청구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그런 사태는 바라지 않지만 아니 영장심의위원회에서도 영장 청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권고 사항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검찰이 이번에도 영장 청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죠. 네. 공수처가 저는 긴급 체포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정도 되면 내란 공범입니다. 네. 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또 검찰이 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검찰총장을 강제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도 네. 당연히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경호처 간부의 해임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또 이제 해임 의결의 과정을 살펴봤더니 네.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제청을 하면 누가 최종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최상목 이야기도 있어 지금 또. 맞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5급 이상 경호관은 음. 원래 대통령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의 모든 인사가 아니라 파면과 해임 경우에만. 네. 그런 경우는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 경호처장은 제청만 하는 거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걸 해임 의결을 했으면 그 다음에 권한대행한테 가는 거지. 그러면 최상목이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김성훈에 대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몰라, 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지만 네. 경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다시 신청을 하면서 네. 김성훈에 대한 이런 약간 보안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넣은 것 중에 네네. 하나가 이번에 그 경호 3부장에 대한 보복 인사 음. 그것도 넣은 것으로 일단 아, 언론을 그렇군요. 통해서는 네네. 일단 알려졌다라고 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도 웃긴 게 그 경호 3부장이 그럼 왜 이런 보복 인사를 당했느냐? 그때 체포영장 그 집행하려고 했을 때 공수처하고 경찰이 네. 반대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단순히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경호 3부장이 음. 김성훈에 대한 책임론을 그 회의에서 제기를 했대요. 아, 직접적으로 그렇죠. 검역을 공개적으로 했다. 책임이다. 당신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찍힌 거거든요. 야. 근데 이 김성훈 차장이 이 경호 3부장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를 하고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해임 의결이 났다. 근데 만약에 그걸 또 최상목이 또 사인을 해준다? 최상목도 나중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줄줄이 문제입니다. 예. 줄줄이 이거. 네, 그때 그 관저에서 이 성벽 쌓고 안 나오고 있을 때 그쵸. 그 경호처 직원들 사실 이 실무를 맡아서 하는 밑에 하위급 공무원 경호처에서 네.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제 지인의 남편분도 경호처에서 근무하는데 장기 휴가를 받아서 나와 있다가 그 사건 계엄 내란 사태 때문에 다시 복귀했는데 상관이 그 구속되기 전날 너 다시 휴가 보내줄 테니까 나가라. 이 일에 휘말리지 말고 너는 남은 휴가 써라 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 챙기는 중간 간부급들은 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 위법한 아닙니까? 명령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그죠? 때문에 네. 자기 밑에 부하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그렇죠. 이건 경호처의 존립의 문제입니다. 예, 이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이런 기관을 놔두고 어떻게 경호를 받아? 이게 가능하겠냐?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정상 국가라면은 이게 내란이 진압이 됐잖아요.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잖아요. 사실은요. 원래 이럴 때는 707 특임단을 용산으로 보내가지고 한남동으로 보내서 경호처를 제압하게 했었어야 돼요. 원래는 네. 내란 네. 세력이니까.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네. 대통령 경호권을 박탈해놓고 내란 수사에 들어갔었어야 돼. 네. 원래 정상 국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는 특수 상황이고 전부 막 그냥 대혼란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네. 이럴 땐 경찰 군이 정식으로 이제 부당한 명령 거부 선언을 네. 하고 더 이상 이 헌법을 위반하면은 우리는 저항하겠다. 원래는 이랬어야 정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원래는. 그래야 할 707 특임단이 우리 김종대 의원님 그 말씀에 아까 잠깐 들어보면은 우리 방송에 들어보면 실제로 이런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서 이제 뭔가 경험을 나쁘게 한 이후에 조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707뿐만 아니라 수방사 정보사가 부대가 개판이 됐어요. 내가 지금 현역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휘관도 직무대행차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직인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707 단장 그랬죠. 그렇죠. 네. 이제 직무 배제됐다고. 대부분의 시간을 현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고 또 수방사의 그 경비단장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특전사의 공수 여단장 이런 사람들. 그렇죠. 무슨 영이 있습니까? 전부 다 피의자 아니면 참고인인데 네. 부대 전체가 개판이 되는 거야. 개판이. 네. 이래가지고 뭐 네. 각자 우왕좌왕에 영이 안 쓰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87년에 계엄이 선포될 뻔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때 예. 특전사령관이 민병돈 장군이야. 네. 6사 10 몇 개더라. 5기인가 6기인가 그래. 네. 그랬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댓글에 빡빡 올라온다고 몇 개입니다 하고 좀 찾아서 올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좀. 민병돈, 네. 민병돈. 민병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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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요
저기 육군본부에서 작전 명령이 내려왔어요. 저기 계엄 출동 준비하라고. 네. 87년에 진짜 친위 쿠데타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명령서 보고 고명승 보안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이게 말이 돼요? 난 못 따라요. 이거 저 명령 취소해 달라고 저기 형님도 좀 얘기 좀 하셔. 그 같은 한화회였거든. 네. 15기랍니다. 15기 예. 대충 맞췄어. 네. 그래 놓고 707 단장을 불러. 민병돈이.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시를 해. 만일에 계엄이 선포되면 너는 즉시도 한시도 멈추지 말고 저기 청와대로 가서 경호실을 제압해라. 아 진짜요? 전두환은 내가 체포하러 가겠다. 네가 경호처를 제압해라. 경호실. 네.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니까. 그만큼 경호처를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계엄만 선포되면 너는 즉각. 음. 그래서 사전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야, 근데 네. 김종대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자괴감이 드네요. 저게 전두환 시절 때 임에도 하나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회 출신이었는데도 출신. 불구하고 네. 저런 결정을 의로운 장군이 있었는데 했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2024년하고 2025년에 그런데 예. 이번에 내가 이거 언론에 공개 안 된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단독입니까? 알려드릴게요. 시원하게 하나 가는 겁니까 오늘? 이거 드디어? 단독 기사 네. 쓰던지 해. 네. 좋습니다. 저기 쓰던지 하는 게 아니라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단독 너무 네. 무조건 써야 되는 들어보고 이야기. 결정해. 네. 저기 용산에서 사령관들에 대해 가지고 요즘 비사 하나를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퍼뜨리고 있어. 헌재 그 네. 변론이 끝난 뒤에 네. 그게 내 귀에까지 들렸어. 네. 사령관들 나쁜 놈들이다. 네. 헌재 나가서 증언하고 검찰 가서 진술한 거 이거 오염된 거다. 네. 그러는 근거가 이거야. 저기 작년 8월에 네. 한남동 관저에서 사령관들하고 김용환하고 저기 그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어. 아. 그날 저기 뭐냐 그 차 안에서 여인형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차에서 내려서 구토했다는 거 아니야. 네. 치사량이 넘어간 거예요. 그때 실제로 술자리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윤석열이 비상조치권을 얘기하니까 일제히 사령관들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네. 저희가 다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대통령은 그거 믿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거 보고 정내미가 뚝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가 딱 들으니까 요거는 이제 사령관들이 꼬셔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느낌을 은근히 속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정가하는 살려고 흘리는 거네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냐? 그 시점에 이미 저기 정보사 문상호 사령관이 HID 소집을 하고 있었거든. 네. 그게 계엄 석 달 전이라고. 네. 그렇게 보면 저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그 거짓말도 아니요. 네. 네. 뭔가 사전에 2, 3개월부터 준비를 왜 하겠냐고. 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김용현하고 대통령 윤석열한테 네.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낸 거는 좀 비슷한 부분도 난 있다고 봐. 그리고 술자리 분위기가 그랬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지금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다. 네. 책임 전가를. 그리고 윤석열은 지 혼자 살겠다는 얘기다. 근데 저는 사령관들은 물론 이제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에는 네.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네. 이렇게 했다가 어쨌든 지금 양심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사회라도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경향이 또 단독 보도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HID 그 인간 병기들조차도 판교 정보사에 모여가지고 네. 그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비들도 있었고. 오비들도 네. 있었는데 근데 그 HID 요원들조차도 이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군의 하부 조직은 지난 40년 동안 이 계엄과 반란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이 군대에 너무 사령관들을 보고 절망했다가 맞아요. 도대체 이 군대에 희망이 있냐 이랬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내가 네. 이런 어떤 저 하부에서 움직임들을 항명을 보면서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막 수방사가 서강대교를 해서 회군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HID의 강원도 고성에서 온 상사 한 명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는 계엄이 해제 안 됐어도 우리는 이 업무 안 했을 거다. 네.
어떻게 우리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데 우리는 북에 가서 목숨 걸고 저 폭파하고 네. 거의 다 죽는다. 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민간인들 상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 임무 수행 못한다. 아, 내가 다시 그동안 민주주의를 쌓아올린 보람을 여기서 느껴. 네. 그러니까 내가 아주 마음에서 그냥 눈물이 흘러 내가. 내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 단물빵 거는 다 고위직들일 맞아요. 거예요. 네.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일 거란 말이지. 군이든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네. 다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이 하부 조직들 말씀하신 하부 조직들이나 실무진들이 그나마 버텨줘서 지금까지 온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검찰도 그렇게 싫지만 PNR 압수수색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검사 8명이 연서명한 적지 거 있잖아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검사들이 자기신들은 제대로 수사하고 싶다라는 일단 의지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네, 네. 경찰도 마찬가지고 경호처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조직이 지금 윤석열로부터 이 단물 빨고 맞아요. 그 단 네. 과실을 얻어먹었던 그 고위직들이 다 문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네. 아, 그러니까 정말 그런 단면들을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하나 못 챙겼나 싶었던 거.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심지어 이제 미국이 우방이라고 전통의 우방이라고 불리는 한국을 민간 국가 지정을 했다는데 그것도 무려 2달 전에 했다는데 낌새도 못 차리고 있었다. 외교부 장관조차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놀란 게 저는 첫 번째는 2달 동안 이걸 진짜 몰랐느냐. 심지어 지난주인가요? 우리 정보 당국자가 미국 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안 가르쳐 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도 네. 이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지금 한국 상황이 비정상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뒤에 보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주시를 해왔을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교 당국자라든가 이쪽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 미국 쪽 가가지고 접촉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이게 풀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우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큰 맥락에서 보면 이걸 봐야 되는데 12월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보라고. 아직까지 최상목 대행하고 트럼프가 통화를 못 하고 있어. 네. 한 통화도. 그렇죠. 아예 상대를 안 해줘. 네. 아니 국방부 장관도 아예. 미국에서 안 온다며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최상목은 정상외교 권한이 박탈당했어. 어떤 회의에도 못 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 로이드 오스틴인데 네. 한국의 5등 계획을 아예 취소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더니 트럼프 됐더니 그 왜 문신한 놈, 네. 그 피터 헤그세스라고. 네. 저 이상한 식당이냐. 문신한 놈이라뇨. 아유, 뭐 많이 하기 문신할 수도 때문에. 있죠. 아, 그래? 네. 문신 하신 분. 네. 문신하신 사람. 까지 하시네. 그러니까 네. 문신 감수성이 없으시네요. 타투맨. 그거 안 지워지는 거야, 그거. 그 문신은 지워지는 문신이 아니야. 문신은 다 안 지워져요. 예. 그래요? 의원님. 네. 하여간 타투가이. 걔도 안 온대. 어. 괌, 필리핀, 일본은 다 가는데. 다 가는데. 네. 그분도 안 오신대. 음. 이러지. 작년 12월 1월에는 저기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한미 핵 확장 협의회 취소. 그 다음에 핵 기획 그룹, 핵 협의라고 왜 핵 협조 그룹이라고 워싱턴 선언한다고 윤석열 예. 가서 그 네네. 합의한 거 있어. 했죠. 예. 한미 핵 협의 그룹. 그거 취소. 지금까지도 안 열려. 야, 완벽하게 배제되고 있구나. 싹 다. 아, 네. 싹 다. 완전 개무시당하고 있네. 그런데 네. 이 다음 달이면은 미국이 한국에 관세 때린다는 그 거야. 맞아요. 네. 지금 그거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이제 이제 곧 발표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패싱 당하고 나가지고 이 외교의 공백이 정상 외교의 완전한 그 마비 아니야 공백이? 네. 이게 완전히 저기 이제 다음 달이면은 하나의 구체적인 국익 손실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김종대 전 의원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왜 미국이 이거 윤석열하고 뭐 한미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 정부는 그게 성과라고 막 네. 엄청나게 네. 언론에다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외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자체 핵 무장론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을 뭐 윤석열도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주요 정부 당국자들이 핵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했잖아요. 헥헥거렸지. 네. 헥헥거렸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때렸는데도 이게 잦아들지 않으니까 계속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이게 자체 핵 무장론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불법 비상계엄을까지 선포를 하니까 이게 작년 1월 초에 민간 국가로 그러니까요. 네.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향이죠. 그러니까 어. 그 전에 그때 그 비상계엄하고 밝혀지는 게 뭐냐면 이건 주로 제가 터뜨렸지만은 1월에 제가 공중파 같은 데나 팍 터뜨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향 안 칼럼도 터뜨리고요. 쓰고. 그러니까. 네. 아니 유튜브 비교원을 하면 여기서 알겠죠. 네. 그랬는데 그 작년 11월 12월에 사실은 국지전이 있을 뻔했다. 아. 그 북한 4군단 합동 타격 계획을 합참에서 수립했다. 대통령실 지시로. 네. 합참은 반대했는데. 네. 근데 4군단이 해주에 있다고. 네. 그런데 이걸 때리면 다른 전방군단이 가만히 그렇죠, 있겠냐고. 그렇죠. 바로 오죠. 그럼 거기도 예. 제압해라 해서 4군단, 1군단, 5군단, 4, 1, 5, 9군단 네. 북한의 4개 군단을 초토화하는 계획을 작성했는데 네. 그때 내가 언론에 공개 안 한 부분은 요거예요. 4군단을 때리는데 네. 앞으로 3년 내에 서해에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때려라. 그러려면 초토화시켜라. 그러려면 지휘 시설, 병영 시설, 병참 시설, 통신 시설 등 모든 어떤 그 병종별 네. 그 네. 주요 거점은 다 쓸어버려라. 이걸 위한 표적 식별까지 다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육해공 합동으로 때린다 그래서 합동 타격 계획이야. 네. 이래가지고 11월에 이거 네.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합참에서. 아. 그런데 그게 막 10월에 백령도에서 뭐 자주포, 뭐 다연장포 다 쏘고 공격 헬기가 그냥 거길 막 비행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다음 준비된 계획이 이거였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었어. 거기서 항상 이 계획 수립하는데 실무부서의 지침이 미군 모르게 잽싸게 해치워야 된다. 그죠. 미국의 허락 없이 절대 못하는 말이 일이죠. 되는 겁니까 그게? 어. 예. 이게 내가 제보 받은데 기록으로 있어. 네. 요 문서 자체를 깐 적은 없지만 네.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작전인 거야. 네. 어떻게 해야 잽싸게 그러려면 불가능한 작전이죠. 지해공 전력을 해저로 일시에 투입하든가. 기습적으로 다 쏟아버야 돼. 그래야 이게 가능하다. 그러다가 이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래가니까 이제 김용현 장관이 다시 합참으로 쳐들어와. 그러더니 오물풍선 원점 타격. 그때 그래도 나온 그 거구나. 다음이야. 그러니까 일단 합참이 난리가 난 게 이거야. 그게 김명수 합참의장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교들이 또 어디까지가 원점이냐 이거야. 원점은 그죠. 어디? 생산 공장이냐, 저장 장소냐, 날려보낸 데냐. 네. 이게 천지 차이. 불분명하니까. 네. 이렇게 돼가지고 설전이 벌어지니까 김용현이가 일이 커지니까 에이 개념 없는 놈 이러고 나온 거야. 그리고 불과 일주일 후에 그건 다 됐고 네. 비상계엄 그래?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11월 네. 달에 이 계획도 사실 성공했다면 이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먼저 어차피 시작하려는 비상계엄. 근데 이 과정을 미국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번에 이 계엄 문제도 협의를 안 해준 안 것도 했죠.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뭐 김어준 총수한테 제보를 네. 해줬다느니 그러니까, 뭐니 네. 말은 많아요. 몰랐다 알았다는 대사관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정보기관 문제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항상 어떻게 미국 모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보 상황이 아니라 이 국내 정치 상황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이쯤 되면은 그때 당사자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 주한미 대사 글라이스 본국으로 가기 전에 네. 당사자는 부인했지만 그 보도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저 상종 못할 상종 못할 인간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고 그 이제 김준영 의원. 네. 네. 아니 실제로 이런 그 일련의 흐름들을 의원님 말씀까지 듣다 보니까 결국은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가, 반미주의자는 누구였던가라는 거를 그렇지. 명징하게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고 미국이 핵협의 그룹, 한미연합훈련, 확장 억제 여부 있지? 개소리 하지 마. 나 당분간 안 가.
왜냐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그런 걸 해주면은 네. 또 미국 국방장관이 오면은 마치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해 가지고 손을 들어주는 외교적 응원을 해주는 그렇죠. 듯한 예. 그런 모양 이런 걸로 연출하기가 싫은 거지. 오인될 예. 수가 있다. 그건 맞아요. 아니지만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야, 진짜 진정한 반미 친북은 윤석열 정부였던 게 그러니까 네. 그 내란 일으키기 직전에 이 정보사 직원들이 몽골 대사관을 통해서 몽골 그 정보국 직원들을 통해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북한과 뭔가 모의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뭔가 급했던 거죠. 네. 무리하다가 발각된 거예요. 네. 평소에 하던 그 방식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네. 그 발각될 이유가 없어. 그 몽골 정보원들한테 북한 그 대사관 빨리 사람들 좀 만나게 해줘. 무리하게 부탁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잡혔잖아요. 근데 그 시기도 정말 무리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른바 블랙 요원들 명단이 뭐 유출돼가지고 네. 해외에 있는 그 블랙 요원들 다 들어오라고 한 맞아요. 그 이후에요. 네. 근데 몽골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접촉을 해가지고 그 다시 내보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잡혔잖아요. 네. 잡힌 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직접 날아가. 갔죠. 바로 갔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국정원이 사과 편지를 보내. 네. 몽골에다가 아주 정중하게 아. 죄송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아니. 안 그러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가운데 또 트럼프 미국 정부는 보통 그 술수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국방부 장관은 계엄 한국에 안 오지만 누가 오기로 했냐?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는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왜냐? 이것도 민간 국가 지정을 한 미국 에너지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트럼프가 한국이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거론한다는 건데 저는 이게 전맥대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은 야 민감 국가 풀어줄게. 돈 내놔 이런 거 같거든요. 돈 뜯으러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사실 힘들어. 우리나라는 액화 석유가스를 카타르에서 주로 수입해요. 예. 그래가지고 대규모 그 저장 시설과 유통망을 갖춘 거예요. 유럽이 이거 안 갖췄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개고생한 거야. 거기는 항구가 없고 저기 저장 시설이 없는데 러시아 가스 끊어지니까 무지한히 추운 겨울을 보냈잖아. 네, 그렇죠. 발전소도 네. 멈추고. 그랬죠. 그러면서 한국 LNG 이런 거 간 거 무지한히 부러워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미 몇 년치 공급량을 입도 선매 계약으로 다 확보해가지고 네. 우리는 알래스카에 갈 이유가 없어 사실은. 이미 충분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전 세계에 우리가 많은 양을 확보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해도 타격을 안 받은 거야. 네.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한국에 압력을 넣었어.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수입량을 줄여라. 그래서 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돈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유럽에 가져가야겠다. 이래가지고 한미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 그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공급망을 지켜야 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의 그 안정적 공급망으로 이 경제를 유지해 나가야 돼. 네. 네. 근데 알래스카에 가서 이걸 갖다가 이제 파내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투자해서 그 그냥 가져온 투자 것도 아니고. 회수는 언제 하는데? 네. 20년 걸려. 회수하는 20년. 데만. 어. 네. 근데 수익이 이게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 알래스카 하나만이겠어요? 지금 보세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있죠. 그렇죠. 네. 트럼프가 심심하면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방위비, 그렇죠. 분담금. 네.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도 개길 건 개겨야지. 근데 우린 카드가 많잖아요. 조선업,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후 정부가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다 내줘야 되잖아요.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직에 있었으면 협상 불가였을 그러니까 거 아니야. 이 탄핵 국면이 네. 어떤 면이냐? 권한대행 체제라가 패싱할 거 다 패싱하면서 갖고 논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이 취임사 첫 줄에 네. 드디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습니다. 국가가 정상화됐습니다. 이거를 취임사 첫 줄에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이제 국가다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 됐다. 이제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상대하겠다. 진짜 저는 이걸 안 넣을 수가 없는 선언을 거야. 해야 되는 이런 취임사에서. 경제 상황, 대외 관계를 위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네.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아니, 그런 빨리! 말, 네, 그런 말에 10분 동의를 하게 되고 이런 정치와
그 민주주의 외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좀 경제 상황도 녹록치가 않은 게 네. 지금 홈플러스가 지난 4일에 이제 법정 관리 신청해서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한테 판매한 단기 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분의 1인 2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보도 내용이긴 한데요. 전체의 90%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형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대응하기도 좀 네. 뭐 개인보다는 훨씬 낫고요. 네. 그리고 정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형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네. 정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100% 저는 피해가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MBK 맞아요. 사주 네. 같은 경우에는 사제를 털은다고 하긴 하는데 뭘 어떻게 터는지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턴다고만 일단 나와 있고 네.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것도 없고 사실 그 책임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남탓하는데 좀 바빴거든요. 네. 이게 뭐 대형 마트에 대한 음. 규제가 너무 심했다. 그다음에 우리는 뭐 이거 온라인 뭐 그런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솔직히 좀 책임 있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남탓,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사죄도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연해가지고 지금 좀 네. 구성원들을 어떻게 뭐 구하겠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매우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이렇게 휴지 조각에 불과한 사채를 팔았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또 어떤 점에서 좀 분노하느냐. 최상목 권한대행 맞아요. 경제 전문가라며. 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기성이 있었던 채권 판매에 대해 일찌감치 우리 정부가 현황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규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쌍용 자동차 사태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네. 멀쩡한 직장이고 멀쩡한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중국 상하이에 있는 데가 팔아치웠어. 네. 그 순간부터 새로 들어온 주인이 구조조정을 했어. 네. 이러다 보니까 정리해고가 시작됐어요. 네. 37명이 자살했습니다. 맞아요. 그 희망버스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대선 때도 맞아요. 네. 2012년 대선에서 중요한 논쟁이었고 네. 2017년 대선 때도 논쟁이었어요. 10년에 걸쳐서 한국 사회가 논쟁하고 그 아픔은 지금도 치유가 안 돼. 네. 그런데 이거 봐라. 홈플러스 보라고. 원래 이거 유망한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체인방 이렇게 많이 형성하고 있죠. 네. 상당히 혁신적인 그 마케팅 기법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꽤 괜찮은 회사였거든. 그렇죠. 근데 거덜이 났어요. 새로 자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경고 등의 상황을 우리 정부가 파악을 제대로 신속하게 못했다는데 굉장히 분통이 터지고 이런 가운데 또 어떤 보도가 눈에 들어왔냐면은 경남 창원시에서 50대 여성이 그 자녀 암투병하는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소고기 5만 원어치를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런 사정을 알고 직결 심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수사받고 재판 안 받게 빠르게 벌금을 낮게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긴 했지만 우리 민초들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여성 언론 보도만 보면은 어찌됐든 생활고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책임을 어쨌든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원래 국회에서 그 현안 질의 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거든요. 됐군요. 네. 당연히 출석해야죠. 지금 이 당연하죠. 홈플러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데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오늘 국외 연기금 투자자 등을 만난다는 이유로 상하이하고 홍콩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 태도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김병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그 서민들은 이 뭐예요 이게 대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벌금형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러지만 그렇죠. 네. 5만 원 돈이 없어 소고기를 훔친 여성이 그러니까요. 20만 원 낼 어떻게 내냐고. 어떻게 내요? 벌금이 있었냐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이 책정된 걸 안 내서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해에 5만 8천 명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장발장 그렇죠. 은행이라고 그 은행에서 이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따로 있다고 장발장 은행이라고. 네. 거기서 낸 통계야. 아. 1년에 네.
이런 소액 벌금이 없어서 구금되거나 노역을 하는 사람이 네. 한 해에 5만 8천 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 그러면은 이 여성도 아마 네. 비슷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절대 빈곤 수준에 근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거에 대한 구제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민간이 세운 장발장은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다, 뭘 한다 이런 정치 일정도 중요하고 민주주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네. 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지가 중요해. 어떤 가치로, 어떤 민주주의냐. 그렇죠. 네. 이 민주주의는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가. 그럴 만큼 펀더멘탈이 되고 따뜻한가. 포용적인가. 이런 걸 지금은 따질 때거든 원래는. 네. 저 헌법재판소가 저 늦추고 해가지고 온 국민 우울증에 건들리게 만들어놨지만 원래 지금쯤은 그런 토론 공론을 하면서 생산적인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시점이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국가라고. 그래도 이런 가운데 꽃은 핀다고 봄이 오니까 그 전 충암고 그 이사장분이 있죠. 윤명화 이사장인가요? 네. 이분이 지난주 그 주말에 집회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충암고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그 내란 그 주범들이 충암파. 네. 네. 충암파로 불리는 맞습니다. 뭐 대통령 윤석열뿐이 아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나온 모교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 먹칠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유린하도록 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암고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이 재학 중인 학생들이 괜히 지금 충암고 출신들 뭐 윤석열을 비롯한 네. 김용현 이런 이상민. 이상민도 있고. 내란의 뭐 수괴 혹은 내란의 공범들 때문에 충암고 재학생들이 같은 급으로 많이 지금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SNS에서 자주 봤던 글 중에 하나가 지인들이 올린 글 중에 하나가 아니 그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이 무슨 죄냐. 맞아요. 네. 재학생들 뭐라고 하지 마라 라는 글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을 제가 봤을 때 윤명화 이사장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해주지 않으면은 네. 지금 충암고 다니는 재학생들이 피해볼 수 있죠. 마치 피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공범에 후예들인 것처럼 맞아요. 내란 네. 공범에 후예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이사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해주면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 인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네.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인데 면접 보는데 이렇게 충암고다. 충암고? 높이 갈 사람이 이거 우리 회사 들어와서 내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혹시 혹시 밑에 애들 데리고선 지금 내란 일으켜가지고 나 내쫓는 거 아니야? 괜히 농담이지만 그렇죠.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부정적 네. 이미지는 긍정적 이미지는 맞아요. 아니니까. 저는 이사장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 태도였다고 같아요. 봐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헌재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결정문이 나왔거든요. 뭐 최재열 감사원장이라든가 그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그 단면들을 보면은 일부에서는 오히려 결과는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파면이라고 하는 게 네. 고위공직자 뭐 대통령을 비롯한 파면이라고 하는 게 모든 공직자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다 파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점은 법을 위반한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느냐. 네. 그렇죠. 요게 이제 걸리면은 법률 위반에 적극적인 그렇죠. 의도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네.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실수로 네. 법을 위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하진 않아요. 파면을 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재에는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 감사원장은 그 그 적극적인 부분이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기각을 했다는 건데 네. 윤석열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이 변론에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그렇고 뭐 선관위 그 병력 투입한 것도 나다. 담화문도 내가 읽었어. 담화문도 심지어. 다 예. 포고령 뭐 이런 거 네.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를 네.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네. 저는 이것만으로도
파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이 기각을 하면서도 대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네. 물론 그 대목도 네. 있지만은 그 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안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까지 그런 부분을 했거든요. 남겼죠.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자료를 요청까지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안 줬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거예요. 그 네. 유보라는 뜻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음. 의문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검사 중에 조상원이라고 있어요. 이자가 뜻밖의 말을 한 거야. 아주 중요한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저 코바나 컨텐츠 협찬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랬는데 그게 기각된 거다. 그리고 그건 협찬이라 그러지만은 그 범죄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은 권오수 회장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이걸 은폐해 달라고 네. 막아 달라고 네. 코바나 컨텐츠에 뇌물을 줬습니다. 네. 그게 협찬금입니다. 어. 이 진술이 나온 거야.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수사 보고서에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 들어 있다. 그래서 그 영장이 기각된 거는 도이치도 포함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처음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영장이 기각됐다고? 네. 그리고 범죄 혐의서 체포영장에 다, 네. 압수수색 영장에 다 들어가 있고 경찰 내사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고 이랬습니다. 네. 이래서 안 한 겁니다. 이랬는데 이놈이 지가 살려고 그러다가 더 큰 진실을 깐 거야.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러면 수사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거 가져와.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갔는데 그렇죠. 이 언론인들이 이걸 윤석열 탄핵에 정신이 팔려서 다 놓친 거야. 네. 물론 이제 이 이거예요. 결정문의 내용을 비춰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개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를 대면서 줄 탄핵을 됐었는데 네. 실제로 탄핵 소추권 자체가 남용됐다고 보지 않는 것은 그런 사유 자체를 또 사라지게 하는 또 이제 해석도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예방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 감찰에 대해서 그렇죠. 8명 전원일치로 권한 침해를 인정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선관위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계엄으로 통해서 가서 장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을 하는 것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하물며 뭐 부정선거니 뭐니 어떻게 됐든 지금 윤석열은 거기다가 군병력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를 검증을 하겠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 네. 자체 이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죠 사실. 네. 저는 헌재가 여기저기 곳곳에 그러니까, 남겨놨다고 네. 보여져요. 흔적을 다 최근 결정문에 남겨놨어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빨리 좀 해주시지. 왜 그러니까. 혼자만 뭐 현재가 그랬던도 아니고 우리가 이 과자 부스러기 먹으면서 쫓아갈 수 없잖아요 계속. 네. 이 우리의 그 뭐냐 이 의지라는 게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네, 힌트를 여기저기 숨겨놓으신 거 네.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지금 네. 다 의미 파악했거든요. 빨리 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퍼즐을 맞춰주시기를 예, 예, 한국이 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가신 오빠는 왜 안 돌아오고 뻐꾹쌤만 뻐꾹뻐꾹. 이 봄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네. 봄에 생각하는 오빠 생각 아니야? 이 헌법재판소에 우리 언니 오빠들은 왜 이렇게 안 내리고 네. 벌써 3월 중순이 넘어 4월로 다가가는데 네. 날은 왜 이렇게 춥고 이게 무슨 봄이 돼 봄 같지 않구나. 네. 출래 불사춘이라. 어쨌든 근데 8대0 인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안 하고 계시죠, 의원님도? 저는 의견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각하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절차적인 의견으로 얘기가 안 네. 되니까. 네. 이제 꼬투리 기각이라는 거는 빼버렸어요. 빼고 각하 아니면 인용이다. 예, 네. 그러니까 각하로 잡은 것 같은데 일단은 윤석열을 구출하겠다는 입장에서 그거는 합리적 선택이에요. 네. 사실 기각은 이 말이 안 부분도, 되니. 그 다음에 이제 뭐
훌륭한 판결문을 남기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역사적인 판결문 아니야. 네. 그리고 책 잡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저 결론만 나오면 되니까 뭐 얼마나 역사에 남을 뭐 나중에 국어책에 나올겨?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3.1 독립선언서 같이 외워야 되는겨? 그런 어떤 국민들 국어 공부 좀 그만 시키고 이제는 그냥 두고 해자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네. 판결문이. 패자가 되는 건 법적 논리만 나오면 되는 거지. 보통 낭독 시간만 1시간 걸린다고. 네.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 그렇죠. 읽는 데만. 그리고 처음만 들으면은 기각돼. 기각됐나 이래. 이런 박근혜 것도 뭐 그랬잖아. 이런데 네. 그러나 이러면서 시작돼서 이제 파면한다로 네. 끝나. 그렇죠. 이거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렇죠. 그 1시간짜리요 이게. 네. 이게 이번에는 더 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 근데 하여간 이제 국민들 그 저 속 터지니까 이제 그만 좀 속 세게 시라. 네. 어? 21일에 돼야겠죠? 뭐 될 저는 가능성이 이제 높죠? 이렇게 되면 21일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냐. 네. 뭐 다른 변론 일정이나 보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인내할 것 같아. 네. 네. 그러나 그날 인용되면 문신이라도 좀 새겨주세요. 21일로 2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 가만히 있어. 문신 공약. 네. 못 지우잖아. 안 지워져요. 아니 뭐 문신도 좋지. 지워지는 것도 그러면은 있습니다. 네. 나도 국방장관 되는 거야. 미국도 그랬잖아. 문신하는 순간 문신하는 이상훈이 순간. 후보자로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문신 딱 저기 새기고 말이요. 네. 이랬는데 딱 가서 국방부 회의 주재하는데 여름에 짧은 팔을 입은겨. 여기다 이래 보니까 장관님 이제 국방부의 장군 하나가 여기는 문신이 아니라 무신입니다. 딴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뭐라고 아니, 대답해? 그 문신에다가 바코드 치대면 탄핵 인용입니다. 문신 숫자 새기고 그렇게 하시죠 뭐 그냥. 예. 그러면 근데 내가 은근슬쩍 야망을 표현하시네. 나 이거 참 김종대 국방부 장관. 고민되네. 그야 미국의 국방장관 만났을 때 나도 서로 팔뚝질하고 욕심이 없지 않으시네 보니까 일단 계속 말씀하시네. 세 번 연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딱 맞는 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마치면 생각해 보는데 저희가 다만 그러나 이런 그 전제를 달면서 오늘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근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읽을 때 그러나 이런 데 집중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날이 다시 한번 그러나와 다만이 등장하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맞아요. 학수고대 해봅니다. 네. 아유 그러길 바랍니다. 네. 다만 그러나 방송은 끝내고요. 앞에 진짜 불안했거든 박근혜 때도. 저희 소소한 바램. 네. 다음 주 정치 비상구 때 네.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요 자리에 앉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 앉아서 다음 주에는 생맥주를 한 잔 여기 놓고 좋죠. 탄핵 여기 알겠죠. 자그만 케이크하고 네네네네. 특별 방송으로 가야 돼. 네네. 제가 사비로라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저희가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점은 제가 지금 물만 마셨는데 네. 소변이 마렵네. 이 방송 진행이 맥주 마시고 이렇게 원활하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날은 그냥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럼요. 네. 편하게 하는 거죠. 뭐 네. 파티인데.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 민동기 평론가, 수요일의 작고 MC 장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국용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